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올해 6월에 첫 아이 출산 앞두고 있어요.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제가 성격이 무던한 탓에 남편과는 크게 싸우는 일은 없어요. 물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은 있긴 합니다. 남편이 배포가 작고 저보다 소심한 면도 있지만 둘 사이는 그런대로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이 제 말은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호와 감정 상하면서도 이혼 안에 영 끝내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저와 남편과는 1살 차이이고 둘 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요. 신혼집은 성남이지만 강남 쪽이라 출퇴근은 용이한 편이고요. 결혼 전에 주변에서 고부갈등이나 시월드 때문에 힘들어 이혼까지 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결혼하면 시부모에게 이쁨 받을 궁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에 머릿속이 온통 꽃밭이었던 거죠. 사실 저의 경우 시모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최근 저희 시모는 알아서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들 가진 부모 다 그렇듯이 내 아들이 제일 잘났다 하시던 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설부터는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원래 며느리들한테 명절은 스트레스잖아요. 하는 일이 없어도 시댁에 가서 앉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피곤하고요. 보통은 설 전에 가서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하루 자기도 하고 명절 당일에도 시댁에 봉사를 하고 나서 친정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고요. 그런데 지난 설에는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집도 가까운데 굳이 타고 갈 필요 없다. 홀멍도 아닌데 미리 오지 말고 내일 아침 제사 시간 맞춰서 오렴. 네? 그래도 돼요? 지난번엔 꼭 시댁에서 자고 가야 한다고 그러시길래 이번에도 자고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야, 그럴 필요 뭐 있니? 집도 고앞인데. 제사 지나는 시간 맞춰서 오고 끝나면 네 친정에 가. 친정 부모님도 너랑 사위 기다리실 거 아니니? 정말 그래도 되죠? 그럼 형님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 뭐 너만 그러라 할 수 있겠니? 형할 따로 하라고 했다. 대화만 들어보면 며느리 입장 엄청 생각하는 시모 같죠.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참견도 많이 하셨고 명절에 은근히 시자짓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며느리들처럼 저도 시모에게 구박 아닌 구박도 좀 받았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10분 거리인데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나? 아마 그때는 며느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신 듯 합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서 명절 전날이라고 시댁에서 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전 부쳐놓고 제사 준비 대강 해놓은 후에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는 안 자고 가? 내일 아침 일찍 드사인데 그냥 여기서 자고 가지 그래?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아니야 형님,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서요.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요. 집도 가까운데요 뭐. 형님은 안 불편하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우리 집 가서 같이 주무세요. 아니야 동서, 나는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어.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늦지 말고 와. 형님 댁은 집이 좀 멀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형님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시집 온 지 8년째이고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도 명절 전날 와서 애들 보랴 일하랴 꼬박 이틀을 시댁에 봉사하십니다. 제가 당당하게 집에 가겠다고 하니 형님은 살짝 놀라신 눈치였지만 저는 원래 눈치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당하게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댁에서 잘 수도 없는 게 형님네 가족도 있고 시부모님네 시누이도 있는데 저희까지 그 좁은 집에 잘 곳이 없기도 했고요.
암튼 할 일은 다 하고 저녁 늦게까지 형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집 가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첫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서 자고 가지 않는 게 못마땅하셨는가 봐요. 어머니 다들 피곤하실 텐데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굳이 못 가게 말리지는 않으셨지만 제 남편 거절을 못마땅한 듯 보시며 어차피 몇 시간 후에 또 볼 것을 그냥 가족끼리 다 같이 자면 얼마나 좋니? 꼭 굳이 네 집에 가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제 남편이 해맑게 어머니 말에 대꾸했어요. 아유 엄마, 네 좁은 데서 다 어떻게 줘? 그러다가 우리 신혼이야 신혼. 집이 코앞인데 굳이 이렇게 뭐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올게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후다닥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명절이라고 한복까지 차려입고 시댁에 왔습니다. 아침에 제사상 다 치우고 앉아서 후식 먹는 타이밍에 난데없이 저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린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이번이 첫 명절인데 여기서 안 자고 집에 갔다면서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시집을 안 가긴 했지만 첫 명절에 시댁 가면 당연히 자고 간다고 생각할 텐데 말이에요. 꼭 첫 명절이 아니라도 명절에 시댁에서 안 자는 건 좀 잘못이다 싶어요. 큰오빠네 식구들도 다 같이 잤잖아요. 너무 언니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들 때문에 움직이는 게 번거로워서 자고 갈 거라 하신 거고 저는 아이도 없고 집도 코앞인데 굳이 자고 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아가씨, 설마 어머니가 저 안 자고 가서 서운하셨대요? 그럼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아가씨한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데요? 저 안 자고 가서 괘씸하시대요? 분명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을 대고 신우에게 뭐라 했으니 저더러 한 소리 하는 거였죠. 그런데 신우가 제 말에 당황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이라겠어요. 내가 지켜봤는데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참 그런 이유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어제 별 말씀 없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많이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굳이 자고 가는 게 싫다기보단 다들 불편할 것 같아 제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였어요. 그 일 있고 나서 다음 명절에는 정말 자고 갔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았지만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아들 내외 자고 가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려나 궁금했었는데 별것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 주한상 봐드리고 남편이랑 아주버님 술상 봐드리는 일만 추가로 했을 뿐입니다. 시집와서 겪은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댁에서는 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일 잘났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당연히 제가 눈에 안 차셨을 겁니다.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공부도 나름 잘했는지 대학도 좋은 곳 나와 대기업에 다닙니다. 저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탄탄한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녀요. 저 보시고 걱정하시듯 하셨단 말이 있는데요. 여자는 교사나 공무원이 최고인데 네 직장은 오래 못 다니지 않겠니? 여자가 힘들게 영업하고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고 말이다. 애 하나 낳고 집에 들어앉아서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겠구나.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꼴은 못 본다는 말이셨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은 결혼하고 애 낳고도 직장생활 다들 잘해요. 육아휴직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저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놀 생각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너 애 낳고 직장 다니는 게 뭐 그리 쉬운 줄 알아? 행여 나한테 애 봐달란 말은 하지 말어라. 나는 절대 자식 손주 봐줄 생각 없어. 그냥 예뻐만 해줄 거다. 시어머니는 아직 낳지도 않은 애를 우리가 맡길까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직장이 안 좋다는 말이셨어요. 아니, 요즘 공무원이나 교사가 대수인가요? 제 연봉에 적어도 1.5배는 더 많을 텐데 며느리 직업 비하하시는 거 솔직히 썩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직장 운운하시며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저나 친정 부모님은 남편 다른 조건은 안 봤어요. 단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남편 쪽 경제적인 상황이었지만 제가 여유로운 편이니까 극복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솔직히 말해 연애 초반부터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제 쪽에서 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생활비도 들여야 했고 저쪽도 무리해서 했는데 그거 알고 있었던 저는 데이트 비용을 거의 부담했었어요. 저는 친정도 넉넉하고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했기에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편이 버는 돈을 어찌 쓰는지 간섭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시댁 빚을 갚아주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다 갚긴 했어도 어쨌든 모은 돈이 없다는 게 난감한 상황이긴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많이 미안했던지 결혼을 미루자고 먼저 말했었어요. 그런데 30이 넘은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미루자는 결혼을 제가 그냥 하자고 했습니다. 돈은 결혼해서 둘이 모아도 돼.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야?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하면 되지. 돈 없다고 결혼 미루면 뭐 언제 결혼할 수 있겠어? 남편은 그때 제 말이 너무 고마웠다고 해요. 여러모로 준비가 안 되었음에도 저 아니면 결혼을 평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사실 그 말이 맞죠. 저 아니었으면 아마 남편은 장가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조건 많이 따지잖아요. 집 해올 능력 없으면 일단 탈락이니까요. 암튼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명의로 가지고 있던 대출 조금 남아있는 빌라 한 채가 있었는데요.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제 빌라를 팔아 그 돈을 친정 부모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빌라는 크기도 작고 구조상 신혼집으로 적합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건 그 당시 남편과도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제가 집을 하는 대신 예단이나 예물 같은 건 생략하기로 미리 말을 했고요. 서로 모아둔 돈을 보태 결혼 비용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은아, 대신 우리 부모님한테는 너희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 거 당분간 말씀 안 드려도 될까? 사실 어머니가 도움 못 주시는 걸 많이 속상해 하시거든. 근데 너희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시면 마음 쓰이실 것 같아서 말이야. 나중에 적당히 기회 오면 내가 말씀드릴게. 집안 차이 나는 결혼인 거 아시면 우리 엄마 아들 팔러 간다고 알아놓으실 것 같아서 그래. 서운하겠지만 당분간만 그렇게 하자. 응? 대신 결혼 우리 힘으로 간소하게 하겠다고 내가 얘기할 테니 넌 걱정 마. 뭐 좋아.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집이야 둘이 돈 합쳐서 대출받아 장만했다고 적당히 말씀드려. 대신 명의 문제는 확실히 해줘. 우리 엄마 명의로 해주시는 거니까 어머니가 못마땅해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줘. 그거야 뭐 내가 어머니한테 말 안 하면 그만이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부모님에게는 우리 친정에서 집 해주신다는 걸 잠시 감추자고 하는 남편 부탁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매사 주눅이 좀 들어있는 게 불쌍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요. 어쨌든 친정엄마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싫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른 집에 투자할 때 엄마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당연히 남편은 제 생각에 동의했고요. 당연하게도 시댁에서는 그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 빚 갚는 동안 너무 힘들어한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거에
딱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자친구의 성실한 모습을 좋아했고 사람 됨됨이만 보고 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우리 친정이 좀 더 여유 있으니 내가 더 하자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였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신혼집을 마련한 과정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들 결혼 비용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남편이 도움받기 힘든 거 알고 부모님이 미안해 하실까봐 알아서 하겠다고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시어머니 생각에 신혼집은 저랑 남편이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산 집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댁빚을 힘들게 갚아줬고 당신들 용돈도 꼬박꼬박 줬으니까 아마 남편이 저보다 훨씬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셨겠죠. 결혼할 때 예단이랑 예물도 안 했겠다. 상견례 할 때도 딱히 우리 친정 재산 얘기 같은 걸 하지 않았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재력이나 제 경제력을 잘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요. 어머니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고 저희 부모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으로 보시고는 은근히 무시하시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너희 친정엄마 상견례 때 보니 가방도 변변치 않은 게 하나 없어 보이던데 너는 딸이 돼가지고 돈 벌어서 그런 거 하나 안 사드리고 뭐 했어? 더더러 효녀 노릇을 하라는 건지 저희 엄마를 까는 건지 당초와 어머니 의중을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대꾸는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제가 사드린다고 해도 엄마가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는 분이셔서요. 그래도 격식 맞출 옷이나 가방은 있어야지. 너희들 결혼식 때 설마 몸빠바지 입고 오시는 건 아니지? 내가 미리미리 잘 말씀드려라. 아니 몸빼바지라뇨. 저희 부모님 그렇게 경우 없는 분들 아닙니다. 상견례 때도 양복에 정장 다 갖춰 입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땐 결혼 전이라 시어머니가 어려운 탓에 뭐라 말도 못했는데 그게 심어 본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 관심 있는 건 그깟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돈 되는 아파트나 땅이거든요. 원래 사돈지간은 만날 일이 크게 없긴 하잖아요. 상견례하고 결혼 이후로는 따로 만날 일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예단이랑 코스도 안 해온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집 한번 잘 왔구나. 아무리 예단을 안 한다지만 내가 친정부모라면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내지는 않을 텐데 네 친정엄마는 어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본인이 뜨끔했던 건지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어머니 입을 막긴 했습니다. 엄마, 결혼까지 한 마당에 그런 말은 뭐하러 해요. 엄마 한복 해 입었고 할 건 다 했으면서 내가 그런 돈 아끼자고 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요. 아이고 그래. 네 마누라 뭐라 하는 게 그렇게 열이 많니? 네 형 결혼시켰으니까 큰 욕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줄이나 알아. 다른 집 같으면 어림없었다. 너희 집이 시골에만 있으니까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서운하셨으면 결혼 전에 예단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만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한두 개씩 툭툭 던지듯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제 입장에서 서운할 뿐 아니라 듣기 싫기까지 했어요. 아들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만 봐도 딱 나오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 남편 부모님은 가진 거 없으세요. 이제 막 빚 다 갚은 아파트 한 채 있고 시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니까 자식들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용돈 없으면 정말 빠듯하게 사시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세요. 물려받은 땅도 많으시고 현금도 많으시고 그 지역 유지십니다. 시골 사셔도 자식들 앞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씩 다 해놓으셨고요. 농사라고 하니 벼농사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빠가 운영하시는 스마트팜은 중소기업 수준인데다
수출도 많고 백화점 납품도 많으세요. 남편도 저희 집 내려가서 보고 좀 놀란 눈치였어요.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냥 농사꾼이려니 생각했겠죠. 하지만 두 분이 워낙 검소하셔서 거칠 같은 건 안 하세요. 엄마도 워낙 꾸미는 거 잘 못하시는 시골 총부처럼 하고 다니십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꾸미는 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훨씬 돈 많은 사모님으로 보이긴 해요. 그 당시 두 분이 환갑으로 동갑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재력도 잘 모르셨고 신혼집 내맛도 모르셨으니 늘 가부를 행세를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들 병원비며 집에 수리비며 돈 들어갈 일만 있으면 아주버님 내에는 애들 때문에 힘들다며 저희 부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꼭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죠. 마치 맡긴 돈 찾아가듯 하셨으니까요.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연락도 안 하시고 불쑥 찾아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주말 같은 때 한 번 오시면 당최 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안방 열어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시는 게 전부셨어요. 물론 가끔은 반찬도 챙겨주시긴 했지만요. 예. 너는 돈 번다는 애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쓸데없는 옷은 뭐 이리 많아? 이런 거 다 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돈 좀 아껴 써.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도 할 말은 합니다. 어머니, 저도 돈 벌어요. 직장 다니는데 추리하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 돈으로 사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씀씀이를 뭐뭐 따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디 돈 벌어 이 집 대출금 갚겠니?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집이 남편 집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해준 집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남편 얼굴 봐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유성기가 있어서 직장에 급하게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 임신 기간 동안 옆에서 챙겨주고 아이 낳으면 가까이서 돌봐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또 아무래도 시골 사시면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 저희 집 근처로 신축 아파트 하나를 매매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시댁도 가까이 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도 그렇고 친정엄마가 더 필요한 법이잖아요. 아빠는 농장일 때문에 시골집에 계시더라도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저희 동네 아파트를 매매하셔서 오며 가며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가 서울에 가까운 동네는 좀 비싸요. 같은 지역이지만 시어머님이랑 제 집은 시세가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엄마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저희 신혼집보다도 더 비쌌어요. 기왕이면 오를 가능성 많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게 엄마 생각이셔서 비싸도 오를 가능성 많은 아파트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때 마침 집값도 하락 추세라 엄마가 적당한 때에 잡겠다며 매물 나오는 거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쯤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자주 올라오셨어요. 오시면 이틀 정도 주무시고 볼일 보고 내려가셨고요. 그런데 한 번은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집에 계시는데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당황하셨죠. 딸네 집에 와 있는데 사돈이랑 마주치는 게 편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른 때는 저만 기분 나쁘고 말았는데 그때는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시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미가 갑자기 왔다고 싫은 티 내는 거냐? 나 오는 게 못마땅해.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친정엄마 와 계시는데 오실 때 전화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들네 집 오는데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냉장고에 너희 먹을 반찬 넣어 놓으려고 왔다. 이것만 넣고 갈 거야.
시모의 말에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아, 알사돈, 우리 딸이 뭘 몰라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 사는데 당연히 오실 수 있죠. 애들 먹을 반찬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오셨는데 저랑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죠. 엄마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 앉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계시는 자리에서 조금 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 이렇게 얼굴 본 김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힘든 거야 제가 알아요. 그래도 집에서 쉬면서 아들 아침밥도 안 챙겨주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요. 자기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다고 며느리한테 절대 뭐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디다. 근데 엄마 맘이 어찌 그러나요? 힘들게 직장 나가는 아들 배움은커녕 주스 한 잔 안 챙겨준다니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래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딱해지고 엄마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엄마도 난감한 얼굴이셨고요. 제가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친정엄마가 재빨리 맞받아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저도 우리 딸이 남편 잘 챙기는지 걱정돼서 박서방한테 물어봤죠. 근데 박서방이 어찌나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하는지 자기도 집안일도 다 알아서 다 하지 뭡니까? 우리 딸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어쩜 그리 아들을 잘 키우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뭐 우리 아들이 집안으로 끔찍이 생각하긴 하죠. 어쨌든 사돈댁 볼일 잘 보고 가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렵니다. 엄마가 오히려 시모를 추켜 말씀하시니까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뭐라 더 말씀도 안 하고 가시겠다며 일어나시더군요. 그때 엄마가 시모에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제가 근처에 집 얻어서 이사 오면 애들 잘 챙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조만간 애들 가까운 데로 올 예정입니다. 예, 사돈이 이 동네 이사 오신다고요? 이 동네 아파트 꽤 비싼데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돈이야 어찌어찌 마련해봐야죠. 내일 부동산이랑 은행일 다 보고 내려가려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사돈. 엄마는 올라오신 김에 부동산이며 은행이며 볼 일이 있으셔서 하루 더 자고 갈 예정이셨고요. 시모가 가고 나서 어머니가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도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도 속이 뻔히 보이는 양반이라 너 하기 나름이야. 공연히 시모 말에 속상해하지만 말고 적당히 대꾸하면서 할 말하고 살아. 오늘 선 넘으면 나도 싫은 소리 할 뻔했는데 참은 거야. 엄마도 참,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만 있을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 이 집이 엄마가 해주는 거 모르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 지금은 나도 참고 있는 거야. 만약에 섬 넣는다 싶으면 다시는 나한테 싫은 소리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아무래도 엄마가 서둘러서 이사를 와야겠다. 더 볼 것도 없이 내일 그냥 계약할까 봐. 내일 엄마 주거래 은행 바꾸려고 은행 가기로 했으니까 나간 김에 부동산도 둘러보자. 시어머니가 한바탕 난리치고 돌아간 후 엄마와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허탈하게 웃었더랬습니다. 엄마는 놀라시기도 했지만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이사 올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엄마 주거래 은행 옮기는 문제로 은행에 방문하기로 했던지라 저와 채비를 하고 같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간 김에 저도 밀린 은행 일을 할 참이었어요. 엄마는 은행 직원과 약속한 시간이 남아 잠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날따라 은행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이면 또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은행 일을 보러 하필 그 시간에 오신 거였어요. 어제 그렇게 두 분이 헤어지고 어색하셨을 만도 한데 친정엄마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시모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떨떠름하게 인사한 건 어머니셨고요. 아이고, 한사돈을 여기서 또 보네요. 일부러 오셨나 봐요.
예. 어제 은행일 보신다더니 그 일로 오셨나 봐요. 집 때문에 혹시 대출 받으러 오셨나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대출 때문에 은행에 오신 줄 아시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은행에 오신 건 대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거래은행 자금을 옮기는 문제로 오신 거였어요. 엄마는 원래 거래하던 농협지점에 모든 자산을 넣어놓고 계셨는데 아마 몇십억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곳 지점으로 옮기려고 자금 운영 문제를 논의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주책맞게 주절주절 말을 더 하시는 바람에 웃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돈, 이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는 해도 여전히 비싸요. 아무리 딸 걱정된다지만 너무 무리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영골족이니 뭐니 이자 때문에 다들 죽을 맛이라잖아요. 사돈도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마세요. 그러다가 비싼 이자 못 낼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높아심에 말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이자 갚아달라 하기만 해요.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네네, 어머니 말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듣고만 계시던 친정엄마도 아들한테 돈 갚아달라 하지 말라는 말은 기분이 살짝 상하셨던 것 같아요. 설마 제가 돈이 없어서 사위한테 그 돈을 부담 지우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타신한테 대출이자 내달라고 할 부모로 보이세요. 저는 그런 걸로 자식 팔목 안 잡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좀 뜨끔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시모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까요. 아니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나저나 집은 어디로 얻으셨나요? 요 앞 사거리에 주상복합 로열증 계약하려고 딸이랑 보고 왔습니다. 거기로 계약해야죠. 거기 못해도 8억은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대출이 나온데도 사돈이 그래 너무 무리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은근히 저희 엄마를 무시하자 엄마도 더는 못 참겠는지 시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사돈. 그 돈이 무리면 애들 사는 집을 제가 마련해 줬겠습니까? 지금 애들 신혼집도 대출 하나 안 끼고 제 명의로 산 집이에요. 제 형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애들 아파트가 안 사돈 명의라고요? 애들이 대출 끼고 산 아파트가 아닌가요? 모르셨나 본데 그 집 제가 사준 집이에요. 애들 힘들까봐 해줬지만 일단은 제 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딸 앞으로 등기 이전 해줄 생각이었고요. 여기 집 하나 더 산다고 저한테는 무리 아니니까 아들이 대출이자 낼까 걱정은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럼 계약하신다는 집도 대출 하나 없이 사서 오시는 건가 봐요. 시모가 놀랐다는 듯 더 캐물으려는데 그때 마침 두 번의 대화를 끊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박 선자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점장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직원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몰라보고 금방 못 모셨네요. 이리로 가실까요? 그 사람은 그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지점장과 친정엄마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지점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안사돈을 우연찮게 마주치는 바람에 심심하지 않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금 옮기는 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나 보지요? 아이고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는 큰 돈을 예치해 주시는 거니 너무 감사해서요. 미리 그쪽 은행에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서 제가 자금 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알짜배기 예탁금 가입도 하시고요. 요즘 금리가 아주 좋거든요.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하시지요? 지점장은 온갖 아부를 떨며 친정엄마를 모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럼 사돈, 나중에 못다한 말씀 나누시지요.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골 총무로 알고 있던 우리 엄마가 난데없이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VIP라니 뭔가 충격적이었겠죠. 게다가 이제껏 아들 돈으로 마련한 줄 알았던 신혼집이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란 말에 2차로 놀라셨을 테고요. 충격이 가시지 않는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집 해주신 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왜 말 안 했니? 남편이 어머니 속상해하신다고 말하지 말래서요. 나중에 본인이 얘기한다길래 그런 줄 알았죠. 난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너한테 추적을 떤 거구나. 친정엄마가 은행 VIP시니 재산이 아주 많으신가 봐. 아, 예. 시골에 땅도 많으시고 워낙 저희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세요. 현금도 많으시고요. 집도 대출 하나 없이 사시는걸요? 뭐, 예. 너는 그런 걸 말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아유, 내가 창피해서 네 엄마를 어찌 보니? 어머니가 혼자 부끄럽다며 민망해 하시는 거 보며 속으로 조금 통쾌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모르시겠는지 친정엄마 잘 모시라는 말을 하시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엄마는 볼일 보고 나오셔서는 시모는 어찌하고 계셨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 꽁지 빠지듯 도망가시던 시모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시어머니 우리 집 못 오겠다. 얼굴이 빨개져서는 엄마 얼굴 어찌 보냐고 하시더니 가버리셨어. 아, 그래. 잘 됐네. 너 힘든데 당분간은 마음 편하겠구나. 네 시엄마 질투 많긴 해도 속이 빤한 사람이라 아마 너한테 이제 함부로 못할 거야. 내가 진명이 너한테 해주고 나면 더 그럴 거다. 그날 이후 정말로 어머니는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래도 걱정하시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잘하니까 뭐라 하지는 않을게. 근데 자네가 중간 노릇 잘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 명심해. 집 문제는 자네 부탁 못 들어줘서 미안하네. 그래도 그건 자네 생각이 처음부터 틀렸어. 애초에 우리 딸이 해오는 거라고 말하고 시작했으면 자네 어머니도 우리 딸 은근히 힘들게 하는 일 없었을 거야. 빈손으로 시집 온다 생각하셨으니 더 그러셨던 게지. 어쨌든 이제는 지나간 일이니까 자네가 더 잘해. 아마 자네 어머니도 앞으로는 조심하실 거라 생각하네.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저한테도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이 사람 속상하게 하는 일 없게 잘할게요. 장모님께도 잘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잘할 필요 없어. 내 딸에게 잘하는 게 나한테도 잘하는 거니까 알 사람 아끼고 살아. 알았지? 남편은 사실 중간에서 크게 잘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늘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라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 문제도 밝혀졌고 우리 친정이 무시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는 걸 시모도 다 아셨으니까 저나 친정을 우습게 여길 일은 없겠죠? 엄마가 서둘러 오시느라 겨울에 이사를 오셨는데요. 저도 엄마 집 꾸미고 정리하는 거 돕느라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옆 동네로 이사 온 이후에도 먼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오셨던 분이 어쩜 그리 딱 발을 끊어버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달, 2달이 가고 저도 배가 살살 불러왔는데요. 설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설에는 미리 와서 잘 필요 없어. 집도 가까운데 굳이 차고 갈 필요 없다. 너 골몸도 아닌데 그냥 당일에 제사 시간 맞춰 와서 밥이나 먹고 가렴.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설에 자고 갈 필요 없이 그냥 당일에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요. 그전에는 시댁에서 안 자고 갔다고 삐지셨던 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셨겠어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 대해 아시고 나서 바뀐 거죠.
속으로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김에 명절마다 고생하시던 형님도 덩달아 편해지셨고요. 아마 저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는 이렇게 알아서 거리를 두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영 염치가 없는 분은 아니신지 창피해서 저희 엄마 얼굴 보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보는 게 편해지실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엔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요. 초반에 제가 어머니한테 대인 게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모가 악한 양반은 아니라고 저더러 싹싹하게 굴라고 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그러기가 싫어요. 아직 제가 좀 어린가 봅니다. 어머니가 창피할 만한 언행을 하셨으니까 본인이 불편해하시는 건데 제가 굳이 뭘 더 싹싹하게 굴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 생각이 틀리다면 조언 달게 듣겠습니다. 저희 10월대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정엄마 덕에 조금은 저의 결혼 생활이 편해진 얘기라 하면 맞겠네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